자, 정의레바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관련돼서 어떤 분들이 그럼 도박 중독에 잘 걸리는지, 그러니까 성격 유형이나 그런 분들의 특징 이런 거에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진료를 보다 보면은 본인의 기질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샘플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설문지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성격 검사의 하나인데요. 이 이름은 이제 보통 TCI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기질 및 성격 검사에 해당이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성격을 보는 다른 검사와 조금 다른 게, 이 검사에서 나오는 기질들은 약간 생물학적인 기초를 두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검사하시는 분들한테 설명 자료로 많이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기질적인 성향 자체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위험 회피, 아니 그 자극 추구, 이게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도파민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도박 중독에서 가장 많고요. 또 세로토닌이 굉장히 예민하신, 도파민은 예민하지 않아요. 세로토닌만 굉장히 예민한 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높으신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도 역시나 뭐 도박 중독이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에서 나타나는 유형이 되겠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에 속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시면 뭐 어떤 중독의 형태든 중독의 형태가 내가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꼭 중독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음식물의 욕구, 식욕을 주체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성욕을 주체를 못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어려움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극 추구 위험 회피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제가 이 도파민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주로 그런 기질적인 성향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이 안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자극 추구라는 게 어떤 건지, 위험 회피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이유. 내가 진짜 오늘은 진짜 즐겁게 내가 뭔가 기쁨,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걸 원해서 내가 술을 마시던, 도박을 하던, 게임을 하던 이런 중독에 관련되어 있는 행동을 한다. 이거는 이 자극 추구가 높으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이 자극 추구가 높으신 분들은 워낙 에너지 레벨이 높고 뭔가 보상을 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욕구가 많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지금 너무 뭔가 의욕도 안 나고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어떤 에너지를 얻고 거기서 조금 더 행복감,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제 도박이라든지 뭔가 뭐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음주라든지 이런 중독에 빠지는 이런 행동을 하시게 돼요. 근데 이런 분들만 도박이나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위험의 피가 높으신 분들, 위험한 게 싫은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험의 피가 오히려 떨어져야 중독이 잘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겁도 없이 도박으로 돈을 다 날릴 수 있는 거를 우습게 생각해서 너무 위험의 피가 없어서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위험의 피가 높으신 분들도 이제 이런 어떤 중독의 위험성,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내가 지금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요. 이 괴로운 생각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잠시 중독에 빠지는 행동을 할 때는 내 머리가 복잡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갈망 증상을 좀 다른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보통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연구자마다 이 연구를 진행한 집단이 조금 틀리고 그 집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 자극 추구형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에 잘 빠지시는 분들은 위험의 피가 높으신 분들보다는 자극 추구가 높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청소년들 요즘 인터넷 중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상 갈망보다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회피 갈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뭔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스트레스를 뭔가 피하기 위한 이런 형태로 이런 중독에 어떤 빠지게 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고 뭔가 게임이 더 재밌어서 게임을 더 즐기려고 나의 행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게임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중독마다 어떤 이런 갈망을 느끼는 이런 형태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저도 약간 좀 아쉽기는 한데 좀 이제 대규모의 연구가 진행이 돼서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중독에 더 잘 빠지는지에 대한 특징도 조금 더 명확한 연구 결과로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들은 아주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좋은 기질, 나쁜 기질이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국 추구가 높으신 분들은 자국 추구가 높아서 가져가는 장점은 내가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다는 거예요. 뭔가 액티브하고 뭔가 계속 활동적이고 뭔가 하고 싶고 아이디어도 많고 가만히 못 있는 성격.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이 되겠죠? 근데 단점으로는 스트레스를 오래 견디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단점이 되게 되는 거고. 이게 반대로 자국 추구가 너무 낮은 분들은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좀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은 분들,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지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진 않잖아요.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진 않으나 스트레스에는 강한 분들이 되는 거죠. 반대로 위험 회피도 똑같아요. 위험 회피가 높으면 막 불안해지는 게 싫기 때문에 막 꼼꼼하고 좀 완벽주의적이고 철두철미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돼요. 이런 분들도 누구나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 성격인 거죠. 네. 근데 자기는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높은 게 제가 만약에 누구 직원을 뽑는다고 해도 에너지 레벨 높고 일처리 꼼꼼한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죠? 네.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높으면. 단점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 근데 이제 위험 회피가 높은데 위험 회피가 낮은 분들은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대신 좀 너무 쿨하고 털털하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별로 끔찍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 되면서 반대로 좀 오히려 너무 좀 덜렁거리고 좀 쉴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좀 되게 되죠.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이번에 단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낮으신 분들은 스트레스는 많이 안 받으시는데 약간 좀 다른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지시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되게 되는 거죠. 기질은 장점, 단점이 다 있는 거고요. 좋고 나쁜 기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질이 그 부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꼭 스트레스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약한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시면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이런 기질을 바꿀 수는 없고요. 이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거고, 이미 중독의 위험성이나 이런 게 있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제 활동들, 대안 활동들을 여러 가지를 만드셔서 이런 본인의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은 내 기질이 이제 중독에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보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중독이 이제 일어나는 기질적인 특징, 어떤 성향의 분들이 중독이 잘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뇌의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도파민에 좀 예민한 기질을 갖고 계신, 도파민이 많이 필요한 자극 추구형의 기질을 갖고 계신 분한테서도 도박 중독이라든지 다양한 중독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또 세로토닌이 좀 많이 필요한 위험 회피가 좀 높은 이런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서도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하는 다른 중독의 가능성이 많이 올라간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독에 관련된 기질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 TCI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성격을 알아보는 검사 중에 뇌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성격 검사, 이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설문지에 답하는 형태로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뭔가 솔직하게 하지 않으시면 검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검사와 함께 뇌파 검사나 다른 검사를 진행을 해서 어떤 기질을 갖고 있을 때 특징적으로 나오는 뇌파가 정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얼마나 TCI가 신뢰성이 있는지를 이제 같이 이제 평가하고 보고 있습니다. 기질적인 특징이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